네, 안녕하세요. 수리노출 장학생 조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약수령 학교별로 이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약수령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상명대부터 그 시단대까지는 수학하고 국어가 같이 나오는 학교들이 될 거고, 공학대부터 이제 고려대 세종까지는 수학만 보는 학교들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수학하고 국어를 같이 보는 학교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수학, 국어 같이 보는 학교들에서 전반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학하고 국어를 같이 보는 학교들도 일단 합격 컷은 100점 만점으로 따진다고 치면은 한 100점 만점에 한 60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 한 70 사이. 그래서 얘네가 뭐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학교도 있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5문제 중에서 한 뭐 10개에서 12개 사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얘를 100점 만점으로 바꿔주면은 대충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합격컷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수학하고 국어가 문제 개수가 좀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물론 국어는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니까 좀 넘어가겠지만, 일단은 학생들한테는 국어 같은 경우는 부분 점수가 따로 나올 만한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10점이거나 아니면 0점 이런 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국어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 점수 깎일 가능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맞추거나 틀리거나 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최대한 좀 많이 맞추고, 가천대를 예를 든다고 치면은 가천대 이과 기준으로 국어가 6문제고 수학이 9문제인데, 이때 저희 목표는 15문제 중에서 12개 정확하게 쓰자,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1개만 틀리고 5문제를 맞추고, 수학에서 한 2문제 정도 틀리자, 7문제 정도만 정확하게 푸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느냐, 이 약수령 문제도 변별 문제하고 변별이 아닌 게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 소리냐면은, 이제 수능에 모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4점짜리 변별이죠. 3점짜리, 2점짜리 변별 아닌 거죠. 근데 약수령 같은 경우도 변별 문제는 한 2-3문제 정도가 나와요. 하기마다 조금 뭐 개수는 다르지만. 그래서 9개 중에서 한 2-3문제 정도가 변별 문제로 나오고, 변별이 아닌 거가 한 6개, 7개 정도로 나오고. 근데 수능과 큰 차이점 뭐냐? 약술에서는 변별형 문제도 10점, 변별이 아닌 문제도 10점이에요.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 구조가 아닌데 좀 있긴 있어요. 한국기술교육대라고. 근데 보통 이렇게 점수가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수능에서 2점짜리 난이도도 똑같은 10점, 그리고 수능에서 4점짜리 난이도도 똑같은 10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은 뭐야? 쉬운 거 정확하게 풀고 정확하게 쓰자가 여기도 먹히는 거지. 왜? 배점이 같으니까. 정확하게 풀고 쓰자. 근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취할 전략도 요거예요. 일단 문제가 변별 문제가 있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잘 좀 피해가가지고 일단 쉬운 거를 먼저 풀자입니다. 변별을 풀지 말자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그래서 애들이 취할 전략은 요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가천대 이과 기준으로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문제가 수학이 7번부터 15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학교도 이걸 줄 알았는지 변별 문제가 모의고사처럼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이 있어요. 변별이 뭐 8번에 있을 수도 있고, 변별이 한 12번일 수도 있고, 나머지 문제들이 쉬운 문제일 수가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한 문제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점수를 이제 많이 맞춰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풀다가 7번 문제 풀었어. 쉬운 거 같아. 잘 풀고 잘 쓰고 8번 문제 갔어. 이거 약간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빨리 넘어가라고. 빨리 넘어가가지고 다른 문제 다 이제 잘 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70점 맞고, 그 다음에 변별 문제인 것 같은 거에서 부분 점수만 노리는 거죠. 한 적어도 한 3점 이상 맞을 수 있으면은 반 문제 맞을 테니까 요게 이제 먹히는 전략이에요. 근데 물론 어려운 거는 이제 버리면 안 되겠지.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애들이 가끔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거 쉬운 거라고 이제 버리는 게 당연히 아니라, 쉬운 거를 정확하게 쓰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조금만 이제 문제를 푼다. 왜? 얘는 수능과 다르게 조금 일부씩 몇 개만 좀 써도 부분 점수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전략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근데 그래서 15문제 중에서 몇 개 맞춘다고요? 12개, 10개에서 12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이제 그러면은 일단 이제 수학하고 국어가 같이 나오는 학교들, 이제 상명, 가천 학교들 좀 볼게요. 그래서 보통 상명하고 가천이 이제 가장 많이 노리시는 데죠. 그리고 삼육하고 뭐 서경대도 있겠고, 뭐 수원, 한신, 을지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상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가천대보다는 좀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가천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가천대도 요새 좀 최근에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수량이라고 해서 뭐 대놓고 쉬운 건 그런 건 아니고,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당연히 미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약수령 대학을 하셔가지고 가천대 36대 이런 학교들 간호학과를 가겠다 하시는데, 특히 가천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네, 솔직히 수학 한 그래도 2등급 정도는 나와야 노리시는 게 조금 수월해요. 그래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학교 레벨로 그 합격 그 당락을 이제 가늠하시면 안 됩니다. 간호학교 같은 경우는 의치 애들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병원이 제대로 돼 있냐, 병원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거지 학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탑 메이저 5개 대학 중에서 울산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울산대가 의대, 그러니까 메디칼 빼고는 조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좀 보셔야 됩니다. 가천대 간호학과 정말 문제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런 기조들은 36대나 이런 단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천대는 조금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 가천대 간호학과는. 그래서 간호가 아닌 일반 학교들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일반 과들. 네, 그래서 이 최저가 가천대 일반 과들은 한 개 3이 필요한 건데, 한 개 3등급 필요한 학과들 이제 보신다고 치면은, 이제, 비슷해요. 이제 EBS 수능 특강, 수완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변형하긴 하는데, 이것도 약간 조금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도 약간 증명틱하게 나오는 경우도 좀 늘긴 늘었어요. 이제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증명까지는 아닌데, 문제를 풀 때 애들이 많이 좀 실수하는 것들, 약간 극한 문제인데, 극한 문제에서 연속성 같은 거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고 치면 애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 애들이 리미트 이걸 안 쓰거든요. 근데 문제가 쉬우면은 리미트를 썼냐 안 썼냐에서도 변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최근에는 좀 문제 나온 소재가 늘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안 나왔을 것들, 샌드위치 정리 이용하는 것들, 샌드위치 정리를 좀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수학적 귀납법인데 수학적 귀납법을 이제 증명하는 그 과정을 박스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박스 문제를 내는데 박스 문제에서 보통 이제 애들이 풀이법이 이렇거든요. 박스 문제는 그 박스 앞뒤를 이제 보고 거기서 약간 껴맞추듯이 유출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학교들이 영악해졌어요. 바꿨어. 이제 이 박스 앞뒤 가지고 유출을 못하게.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냥 앞에서 천천히 풀어오면 되는 건데, 요 풀이하는 그 과정이 좀 느른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박스 앞뒤를 봤을 때 이거는 도대체 중간 과정이 이해도 안 된다,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문제 같냐, 이런 식으로 급발진한 것 같으면은 그냥 앞에서부터 천천히 풀어오면 된다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스 문제 애들 푸는 버릇 또 이제 약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도 되게 낮았어요. 한 3점에서 쉬운 4점 몇 개 나오는 정도였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한 2점짜리 문제 한두 개 하고, 한 3점짜리 문제에서 조금 이제 많이 내는 편이긴 하지만, 한 3개에서 한 6개까지는 아니고, 한 3, 4개 정도를 내고, 한 쉬운 4점에서 한두 개 정도를 내고, 어려운 4점도 한두 개 내는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한 7개를 맞춘다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한 3점, 2, 3점짜리로 한 7개를 내고, 한 4점짜리, 또 쉬운 4점으로 한 2개 정도 내는 편이었기 때문에 3점짜리만 다 맞추면 되는 시기였는데, 최근에 이제 가천대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왜 더 어려질 건데, 왜 그러냐면은 100%잖아 이제. 내신이 하나도 반영 안 한다는 얘기는 학교 입장에서는 진짜 실력 없는 애들이 운빨로 붙는 경우가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들은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내신 아예 반영 안 한다고 치면은. 물론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지진 않겠지만, 이제 논술이 100%가 됐기 때문에 내신이라는 학교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논술이 약간은 좀 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충분히 어려워요, 가천대가. 그러니까 가천대를 지원하는 3, 4등급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쉬운 4점까지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쉬운 4점 한두 개 정도는 조금 그래도 한 10점 만점 중에서 5점, 7점 정도는 맞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어가 만약에 국어하고 수학이 내가 성적이 좀 비슷하다 싶으시면은 이런 가천대 라인들,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이 같이 나온 약수령을 쓰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수학은 좀 할만한데 국어는 좀 유독 약해요. 하시면은 조금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교들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난이도가 지금 봤을 때는 상명대, 가천대, 삼육대, 서경대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고, 수원대가 약간 좀 중간적으로 난이도로 나오고 있고, 한신대가 작년에 유독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한신대가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신대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수원대도 작년에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애들 실력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합격컷이 높았을 것 같진 않아요. 합격컷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9개 정도? 10개 정도? 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네가 공개를 안 해가지고 추측입니다. 그리고 올지대하고 신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처음이긴 한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까지 막 저희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 한신이나 수원대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이들을 이제 구분하신다고 치면은 요 그룹들 상명, 가천, 삼육, 서경 라인들하고 수원, 한신, 을지, 신한 라인들을 이제 구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밑에 있는 학교들, 밑에라고 해서 학교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공학대, 기술교육대, 외대, 홍익대, 세종, 고려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공학대 같은 경우 어떻죠? 가천대와 비슷합니다. 그 교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기술교육대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그렇게까지 낮은 학교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멀지가 않잖아요. 용인에 있고. 네, 그리고 외대 이제 졸업장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나쁜 학교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홍익대, 세종대 같은 경우가 조금 홍익대 졸업장, 고려대 졸업장이 나가긴 하는데 조금 세종시가 멀기 때문에 약간 조금 낮아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 학교 컷이. 그래서 이제 공학대를 이제 본다고 치면은 뭐 세 개 다 이제 비슷한데 일단 두 군데 묶어서 볼게요. 공학대하고 기술대, 교육대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만 봅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이 수학 본 학교들이 보통 보시면은 내신 비중이 되게 낮아요. 공학대는 20%밖에 안 들어가고 기술교육대는 아예 없고 최대도 둘 다 없고. 근데 수학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학만 또 문제 개수는 비슷하거든요. 공학대가 9개, 기술교육대가 한 10개 정도. 물론 기술교육대는 소문항이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학교들이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문제 난이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공학대도 최근에는 좀 문제 난이도를 올릴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조금 지원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합격컷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 문제 보시면은 1번에 3개 나오고 2번 3개 나오고 3번 3개 나오는 식으로 이제 이런 스타일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바뀔 거예요. 아마 1번부터 9번까지 나올 것 같아요. 바뀐다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작년과 비슷한 나이대로 나온다고 치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꽤 쉬워요. 기껏해야 어려운 3점. 그리고 3번에 나오는 3개 7번부터 9번 같은 경우도 한 7번하고 8번 정도는 조금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한 쉬운 4점 정도는 되겠다 싶은 느낌인데 9번 같은 경우만 약간 어려운 4점 느낌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 못 푼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요 8개 문제 정도를 풀 수 있으면은 크게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학대 같은 경우가 조금 이상하게 조금 학교 레벨은 괜찮은데 인지도가 뭔가 좀 이상하게 낮은 건지 싶었었죠.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부터 조금 지원 선호도가 늘어가지고 올해는 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아무튼 문제 난이도는 꽤 할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교육대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기술교육대도 마찬가지인데 공학대와 좀 비슷한데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얘네 같은 경우 문제 그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 배점이 조금 달라진 경향은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뭐 큰 편차는 아니라 가지고 크게 뭐 이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일단 얘도 공학대와 비슷한 문제 난이도로 나온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인데 외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외대 같은 경우는 얘네가 그 서울 캠퍼스에서 그 AI 그 언어였나? 네, 이런 과가 있어요. AI 랭귀지라는 과가 있는데 요게 2합 4가 필요해요. 최저가.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글로벌 캠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캠이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 있는 이제 수학과죠. 네, 외대라 가지고 조금 이제 그 취업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글캠하고 같은 문제 써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용인에 있다 보니까 용인 맞나? 아무튼 이제 글로벌 캠에 있는 이제 그 수학 그러니까 이과이다 보니까 지원한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레벨이 높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최저합도 없었는데 올해부터 생겼고 그래서 한계 3위이기 때문에 가천대보다 조금 이제 낮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쓸데없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또 이제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만 너무 이제 어렵게 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펑크가 나는 학교였죠. 그래서 올해 또 달라진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펑크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문제가 보시면은 한 6개 문제라 가정하면은 8개였나? 8개, 7개다. 7개 문제를 가정하시면은 7개 중에서 한 3개가 정말 어려운 진짜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머지 그나마 좀 할만한 나머지 그나마 쉬운 3개, 4개 문제에서 잘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뭐 제 생각입니다. 조금 그래도 이거는 조금 서울캠하고 글캠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뭐 아직까지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캠 이제 합격하는 비결은 손도 못 댈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손도 못 될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그냥 좀 피하는 거지. 피하고 그나마 조금 할 만한 문제들. 근데 이 그나마 할 만한 문제들도 어려운 3점에서 쉬운 4점 정도일 거기 때문에 애들이 가천대 스타일과는 다르구나. 이거 알고 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천대 스타일대로 푼다고 치면은 문제 보고 멘탈 터져요. 네, 이제 그리고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는 얘네가 문제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홍익대 세종 같은 경우는 그냥 공학대하고 비슷한 문제 난이도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대 세종이 좀 특이한데 일단은 미적분까지 나와요. 실제로도 미적분까지 해서 냅니다. 수 1, 2 반 정도, 미적분 반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대도 약간 그 사실 세종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그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약간 2합6은 조금 이게 기준이 높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제 문제 난이도도 연세대 미래 캠퍼스 문제하고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고민했던 게 얘네들을 약수랑에 넣어야 되냐 그냥 위로 올려가지고 연세대 미래하고 같이 놔야 되냐 이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좀 이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세종 캠퍼스라고 해도 뭐 고대는 고대인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한번 써보신 것도 괜찮긴 하는데 전반적인 이제 고대 세종 문제 난이도 같은 경우는 가천대하고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천대 비슷. 그래서 가천대 마냥 엄청 쉬운 문제는 그렇게 나오진 않고 한 전반적으로 그 쉬운 3점부터 해서 쉬운 4점까지가 골고루게 있고 그리고 물론 어려운 4점도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 세종은 그렇게 많이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도 이제 약간 그 펑크 비슷하게 좀 나는 편이에요. 그 외대처럼.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 가천대 의과대학 이제 약수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약간 변회편으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천대 의대 약수령이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 뽑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좀 정리한 자료들이 있는데
일단 가천대가 40명 뽑기 때문에 엄청 오래 많이 지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논술 준비가 아니라 최저 등급 맞추기입니다. 3합 3. 역시 최저 등급이 안 맞추면은 논술 만점을 받아봤자 떨어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최저가 제일 중요할 거고, 최저에서 3합 3 정도는 그냥 눈 감고도 나온다 한다 싶으시면은 논술을 좀 준비하시긴 하셔야 되는 게, 얘네가 문제 그 올해 거 모의고사 문제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걸 좀 보니까 약간 논술 공부를, 그러니까 의대 논술 공부를 조금 꾸준히 했으면은 무난하게 풀릴 법한 문제를 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능만 공부한다고 치면은 약간 조금 정석적으로, 그리고 약간 그 의미를 좀 활용해가지고, 아니면은 약간 교과서적인 원리를 약간 틀어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중에서 수능에 못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수능에 내면은 너무 쉽게 풀어버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정석을 조금 활용하거나 의미를 좀 활용하는 문제들이거나 교과서 원리를 약간 틀어가지고 내는 문제들을 조금 내는데, 이런 것들이 논술에서 꾸준히 나오는 문제들 소재에서 그냥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은 좀 없는데, 근데 3합 3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논술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충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3합 3 통과할 정도면은 이런 스타일,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그러면 오케이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3합 3을 일단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무조건 맞추고, 약간 여기서 짜투리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짜투리 시간 내서 뭐 인하대 의대 문제가 제일 좋거든요. 처음 하실 때는 인하대 의대 문제라던가 성균관대 의대 문제, 아니면은 카톨릭대 의대, 이런 학교들 문제를 좀 이제 보셔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으면은 요 세 개 학교들이 굉장히 그 정의나 정석 같은 것들 잘 활용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요 학교들 문제를 약간 조금 변형시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일이 이제 저희가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물론 시간 없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제 의대로 가천대 의대를 좀 내가 제대로 노려보겠다 싶으시면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기존의 다른 학교들 의대 문제들에서 약간 트는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못 틀거든요. 여기서 더 어렵게는 못 해요. 왜냐면은 요 의대가 아마 6개 문제 나오는데 시간이 80분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되게 짧을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렵게 나와버리면은 그 시간대에 다 못 풀어요. 80분에 6문제인 것 같네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어렵게 못 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의대 문제들에서 손이 나오는 소재들을 이해만 할 수 있어라. 그걸 가지고 너가 살짝 변형만 시킬 수 있으면은 합격하게 해주겠다. 왜냐면은 그걸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외우고 3합3을 맞춘다는 게 본토 힘든 일이 아니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 싶은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작년에 좀 제가 너무 바빴어가지고 못했었는데, 그래도 올해도 바쁘긴 바쁜데 그래도 조금 이제 2년 연속 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영상을 좀 시간 내가지고 땄습니다. 네, 이제 좀 나중에 더 뭐 필요한 얘기들, 그러니까 논술 지원하실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늘 미리 질문 주시는 것들. 그래서 아까 잠깐 하긴 했지만 저희 아이가 건국대를 쓸 건데 건대학 문제만 보면 되나요? 이런 것들이라던가, 저희 아이가 이제 확통계를 안 했는데 확통계를 내신하고 이제 학원 안 했었는데 내신기 논술에서 확통계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런 것들. 그리고 논술 접수를 할 때 이제 같은 날 시험 보는 거 괜찮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약간 짧게 해가지고 쇼츠처럼 시간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